유권자의 니즈도 모르고 싸울 의지도 없는 정당은 존재 가치가 있을까? 없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자, 국민의힘 오늘 오후죠. 재보선 공천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경기 하남 갑에는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수행팀장을 맡았던 이용 전 의원이고요. 부산 북구갑에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그리고 이영풍 전 KBS 기자가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눈에 띄는 분이 계시는데요. 오선 의원 출신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입니다. 자신의 옛 지역구 충남 공주 부여 청량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을 냈는데요. SNS로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여기에 이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를 좀 전했는데요. 자, 뭐라고 하셨냐? 자신은 계엄 선포를 반대하고 만류했다. 그런데 영어의 몸이 된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단절이 됐다라고 해서 그 누구도 인간적 저륜까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반응 참 한심스러운데요. 이렇습니다. 충남 선거 망친다. 내란 블랙홀로 다시 빨려간다. 못마땅한 불만 소리가 터져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을 촉 잡아가지고 MBC, KBS 에헤라 신났다라고 다루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내란이 아직도 안 끝났다.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정신 못 차렸고요. 민주당은 1년 내내 내란 장사밖에 할 줄 모른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판 수준이 똥걸레 수준이죠. 국민들 무시하고 지네들 금배지 유지하고 달겠다. 오로지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민주당이야 그나물의 그 밥들이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대는 없었다만은요 국민의힘 참 한심스럽습니다. 자, 대한민국 10대, 20대, 30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2030은 압도적으로 보수세가 강하죠. 그런데 10대까지도 지금 보수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좌파리들은 10대들 인터넷 사용 못하게 막겠다. 요지랄까지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10대들이요. 노무현의 좌경화 정치를 꿰뚫어 보고 있고요. 2030 세대는요. 자유민주주의를 되찾겠다라고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은요. 윤저련의 앞뒤 이유도 없고 그냥 민주당 내란 머리에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고 이거 내란 아이고 내란 정당 되겠구나 아이고 나는 윤저련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개꼬붕이다 라고 불리는 그 김용태는 개헌에 찬성한다라는 소리까지 짓거리고 있죠. 자, 여러분들 김문수 대통령 후보 시절 생각을 해보면요. 김용태 이거 비대위원장으로 앉힌 것부터가 문제죠. 그 내부가. 자, 김용태 뭐 했습니까? 이재명을 상대로 싸워야 함에도 윤석열 대통령 탈당 가지고 이주를 흔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허파가 헛떡 뒤집어졌었죠.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이다라는 거고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다라고 간판을 달고 있는 겁니다. 좌파들이요 악랄하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을 하면 그 프레임을 깨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싸워야 하는 게 보수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하고 자빠졌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표를 준 유권자들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따르겠다라고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이라는 작자들은요 윤저런을 입에 올리면서 국민들 뒤통수 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뒤통수 치고요. 이거 배신 아니고 뭐냐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오늘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길이 뭔지 모르고 자빠진 이 한심한 국민의힘의 실태 그리고 깨어있는 젊은 보수들의 진심을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10, 20, 30의 보수화를 보면서 대한민국 그래도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윤TV 책 나왔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출판사에 싹 돌리니까요. 하루도 안 돼가지고 모든 출판사에서 같이 작업하자라고 했는데요. 저라는 사람이 이제 정치색이 우파다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요. 이거 함께 작업 못하겠다. 전부 거절을 하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책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우파가요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또한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데요. 이 탄압을 뚫어주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는 여러분들이 댓글 한 줄을
남겨주시는 겁니다. 알고리즘을 뚫는 가장 현실적인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국민의힘을 향해 가지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지금 현장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국민의힘을 보면요, 참으로 답답하고 참으로 한심하다라는 겁니다. 자, 소위 말하는 미래 세대가요, 우리 보수 우파의 가치를 깨닫고요, 스스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아따, 정말 든든하고 놀랍습니다. 자, 10대들이 외치고 있는 윤어게인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10대들은요, 김대중 정권이 문을 열어놓고 노무현 정권이 사회 곳곳에, 특히 교육 현장에요, 문화계 또 교묘하게 심어놓은 친중과 좌경화 사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노무현 때 뭐가 생겼습니까? 대한민국에요, 이 공자 학당이 생겼습니다. 테헤란로에 전 세계 통틀어 제1호로. 노무현이요, 뭐 서민 대통령이다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대한민국의 악법이란 악법은 이 시기에 다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중국인 투표권, 이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이 유입되는 이 시기가 언제였냐? 2005년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해가지고요, 제4회 지방선거부터 영주권 취득 후에 3년이 지난 외국인, 뭐 그때는 외국인이다 라고 했는데 압도적으로 중국의 비중이 크죠. 투표권이 부여가 됐습니다. 자, 현재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유권자 중에 80%가 중국 국적자고 중화권 포함하면요 8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 출신이 우리 지방 행정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된 지 오래죠. 요것을 콕콕콕 쳐박아 놓은 게 어디냐? 노무현 정권 때였다라는 겁니다. 10대들은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조의 세뇌가 통하지 않는 이 똑똑한 아이들이요, 이제 무너진 법치에 대해서 바로 세우는 길이 윤어게인 뿐이다 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다라는 거죠. 자, 10대들이 외치고 있는 윤어게인은요, 잃어버린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싸움의 각오인 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이요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이 10대들에 대해서 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제한을 두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라고 보니까, 자, 그렇습니다. 뉴미디어 시대, 환경이 변했다라는 거죠. 지금 10대부터 30대까지요 젊은 층이 과거와 달리요 보수화가 되는 현상이 뭐냐? 이 부모님께 주입된 거, 뭐 피로 이런 거 아닙니다. 정보 소비 방식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기인한다라는 거죠. 과거의 수동적 주입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개인이 능동적으로 정보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능동적 탐색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예로 유튜브 시청을 보면 73% 이상이요 스마트폰이고요. 나머지가 뭐 집에서 텔레비전 켜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요 누구나 원천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서치 능력 장난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부의 발표, 뭐 기성 언론의 보도 그대로 안 믿습니다.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요 그 팩트를 직접 확인하는 세대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 그러니까 공정, 안보, 실리 이런 기준으로 정보를 찾아가면서 이 과정에서 과거 좌파리 정권의 실책이나 모순을 다룬 데이터를 스스로 발견하게 된 세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세대입니다. 학교나 주류 미디어에서 강요하고 있는 도덕적 훈계, 감정적 호소 이런 거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에서 제공하는 날카로운 논리, 거침없는 비판, 이것에 열광하면서 보수적 실용주의에 매료되고 있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왜곡된 역사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그런 열망이 가장 강한 세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교과서에 담기지 않는 현대사의 이면을요 다른 이런 유튜브 같은 것을 접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경제 성장 통로를 재평가하고요 안보와 번영이라는 보수의 가치로 스스로를 재정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알고리즘이요, 내가 만일에 보수를 찾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보수에 관련된 컨텐츠를 계속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는 더욱더 정교해지고 단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30들 연단에 올라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요 기똥차입니다.
대단합니다. 소름이 쫙쫙 끼치고요. 보면 희망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지금 10까지 흡수한 20, 30 세대 보수화는요, 단순히 이념의 선택 아니라는 거죠. 뭐냐? 생존의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좌파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특정 계층에 대해서 특혜 논란들, 이런 것들을요, 정확하게 뉴미디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목격을 하면서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자, 이 구호가 얼마나 헛된 구호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모두가 잘 살 수는 없다. 노력한 만큼, 땀의 가치만큼 어떻게 나 잘 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적 가치가 더 신뢰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세금으로 대북 지원한다, 특정 외국인들한테 돈 퍼준다,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강한 세대입니다. 내가 돈 벌어서 세금 내는 건 우리 국민들이 알차게 사용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마가 진영에서 이제 보수의 붐이 불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그런 분위기하고 같이 간다라는 거죠. 사실상 전 세계가요, 보수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여기에 발맞춰 가고 있는데 정치만 후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2030 세대가 보수화되는 이유를 국힘만 모른다라는 게 저는 좀 답답합니다. 실용을 중시하고 있는 2030, 정가, 사범의 12개 혐의 주렁주렁 달고 있는 이런 인간이 주가 조작 기소다라고 하면서 국조위 펼쳐내고 특검 도입하고 이런 거 보면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능을 모욕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뉴미디어 시대의 보수화는요, 스스로 공부하고 찾아낸 정보가 보수의 가치와 일치함을 깨달은 결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다라는 도구가 기성세대들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서 진짜 현실을 직면하게 만든 거다라는 거죠. 직접 찾아가는 정보 때문에 10부터 30까지 단단한 보수주의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다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국민의힘만 모른다라는 것, 한심하게 짝이 없다라는 거죠. 유권자들은요, 지금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유덕에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요,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겁먹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절연만 읊조르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니즈가 뭔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이런 것조차 모르는 배신감을요, 한심함을요, 지금 보수 유권자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유권자들은 지금 정당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지켜줄 진짜 전투사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홍대에서 역삼동에서 2030이요, 각각의 방식으로 지금 행진을 하고 윤핵관을 외치고 있고, 전한길 대표가 한미동맹단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집회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국민들이요, 우리를 이끌어줄 정당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방식으로 지금 국민들과 소통하고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유권자의 니즈도 모르고 싸울 의지도 없는 정당은 존재 가치가 있을까? 없다라는 거죠. 헌법에 5.18이 수록되는 순간 대한민국 내란 정당 이런 말 없이요, 국민의힘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국민들은요, 가슴을 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 탄핵 청원 올라왔습니다. 개헌에 대한 반대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클릭하고 반대의 목소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TV였습니다.